영상 세계에 들어온 지 올해로 이제 19년째인데요. 저희 일은 고되고 바쁘고 이런 세계들이 많아서 친구들도 많이 사라지고 불효자 되고 그렇죠. 다만 이제 영화가 조금 잘 되면서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요. 그런 점들은 정말 또 고맙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촬영 현장에 많이 가 있거나 편집실에 와서 살거나 그러는데 요새는 극장에 많이 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 분들을 만나는 날이 많아진 거. 그런 날은 또 금방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해남은 그것 자체로서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주는 풍요로, 그 다음에 대지, 평야들도 많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쪼들리거나 그러질 않았던 것 같아요. 내 도움 좀 해줘요. 어디로 가시지 말고. 야. 너 가만히 섰어요. 야, 우리 하루 노래도 좀 부르고. 야.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극장에 개봉하고 나면은 한 1만 명 정도 기록하면은 선후배 동료들은 대부분 잘했다 정도로 격려해주는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전 개봉해 본 적 없으니까 그렇게. 근데 저희는 다른 다큐멘터리하고 좀 다르게 기업의 제작비 투자를 촬영을 거의 끝날 즈음에 받았죠. 그래서 그 기업은 마음으로 되게 많이 해줬고 그 비용에 대한 회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지만은 우리는 그 손익 분기점을 한번 맞춰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동료들이 나중에 그런 제작비를 받아야 될 때 다큐멘터리도 손실을 보지 않더라라는 그런 사례를 좀 남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렇게 돼서 저희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신 지 몇 년 됐어요? 75년인지 6년인지 됐어. 이게 뭐야? 꽃이. 이쁘네요. 아버지, 나 손이 시리네. 사랑한다. 석 달만 더 살아. 이렇게 석 달만 더 살아. 내가 얼마나 밝았겠어. 그 할아버지하고 손으로 마주 잡고 그렇게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 우리 남편한테 좀 잘해줘야지. 우리 부인한테 좀 더 잘해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갔다는 관객들이 제일 좋았어요. 그건 이 영화를 만든 목적하고 너무 똑같고 그 마음이 생기길 바랬거든요. 근데 저도 영화를 만들면서 계속 들었던 건 그거거든요. 좀 잘해야 되겠다. 좀 더. 뭐 영화 하나를 보고 나서 사람이 완벽하게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지만 요만큼이라도 그것이 있다면은 영화를 만든 의미는 보람은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이죠. 이미 방송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을 예. 다시 영화로 찍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조금 저어되는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TV에서 한 번 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30년 혼자 살다가 결혼해서 살게 되면 50년, 60년을 누구의 남자와 여자로 사는 이 결혼 생활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부가 그 부부 사랑, 부부로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해답들을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TV에서는 할 수 없으니 영화로 해야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그 전에 TV에서 방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별 고민 안 했어요. 그건 안 해야 될 이유가 전혀 되지 않았죠. 76년의 사랑이 그렇게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감독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촬영할 때 보면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외출할 때 보면은 늘 방 안에 깨끗하게 손질해놨던 신발을 대도리에다 탁 올려놨는데 탁 돌려서 놔주고, 높은 데서 내려올 때 손 잡아주고, 그 머리 빗을 때 잘 안 보이는 뒷머리 정리해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 고맙다라는 말들 아주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그래 할아버지. 춥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어쩌면 저건 습관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어떤 배려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는 듯한 느낌. 할머니께서는 직접 극장에서 영화를 보셨나요? 네. 할머니 이제 90평생에 극장에 와본 게 처음이었어요. 영화를 지금까지 4번 보셨는데 4번 본 영화도 모두 다 니마를 보셨고, 첫 상영 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영정사진을 같이 가져오셔서 옆에 두고 이제 보셨는데, 그 후에도 3차례나 더 극장을 가셔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은 볼 수 없는 할아버지께서 극장에 가면은 큰 화면에서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혹은 아픈 모습으로 그 살아 계실 때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전공이 법학이었어요. 그런데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는 기자 생활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서울에 있는 이제 아카데미에 갔는데 거긴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금세 또 변신해서 연출 공부를 했죠. 이렇게 하고 방송국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방송을 한 3년 정도 배우고 나와서 프로덕션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교양 프로그램들, 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 직접 연출하기도 하고 기획하고 관리해서 납품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죠. 근데 프로덕션에서 서열이 나름 높아서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는 계속 프로덕션을 관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40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은 프로그램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럴 텐데, 제가 영상을 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계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활의 불안감들은 생기더라도 창작자로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깝게 지내는 원앙소리의 이충렬 감독이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었던 것들, 그걸 보고 나서 해외 영화제에서 한국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위상들을 보여줬던 그런 작품들이 많이 탄생을 했죠. 암스테르담 영화제에서 대상들을 받았던 이승준 감독의 달팽이의 별이라든지 박봉남 감독의 철까마귀의 날들, 아이언 크로즈, 그 다음에 돌아가신 이성규 감독의 오래된 인력거, 이런 작품들이 보여줬던 그 가능성들을 보고 무모하지만은 이 작업들도 창작자로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고 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걸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고요. 고 이성규 감독님의 마지막 작품이시죠. 시바 인생을 던져. 거기 제작에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굉장히 좋은 선물을 드리셨던데.
이성규 감독은 동료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하고 혹은 스승 같기도 하고 친형 같기도 한 그런 사람이죠. 저한테는. 제가 이제 이성규 감독이 2006년도에 우리가 독립 PD 협회를 만들 때 그 초대 협회장을 맡아줬어요. 그건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였죠. 열악한 독립 PD들의 처우를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해보는 출발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인연을 그때 맺었는데 2011년에 제가 프로덕션을 퇴사하고 있을 때 이 감독이 오래된 인력거 개봉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새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같이. 근데 그게 참 묘하게도 극영화를 하게 됐던 거죠. 여의도에 살던 다큐멘터리 PD들이 갑자기 드라마, 영화를 찍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무슨 이제 전문적인 어떤 역할들이 아니라 감독은 나니까 당신이 프로듀서를 하고 당신은 라인을 잡아주고 뭐 이런 롤들을 서로 분배를 해서 유쾌한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완성은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영화가 개봉할 즈음에 이승우 감독이 이제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개봉 일주일 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주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뭔가로 해주고 싶고 이 작품을 이성규 감독이 돌아가신 다음에 개봉을 하면은 그 마음이 너무 우리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정말로 주변에 그 멋진 분들이 엄청난 파워로 이성규 감독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사람만 모르는 특별한 개봉이라고 해서 이성규 감독이 평소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죽기 전에 이 관객이 꽉 찬 극장에서 내 영화를 보는 풍경들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춘천에서 가장 큰 400석 가까운 극장을 전국에 팬들이 다 와서 채워서 이승우 감독이랑 같이 봤죠. 그걸 제가 혼자 만든 거 아니고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도와준 거고 춘천의 지인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해줘서 그래서 이승우 감독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장면을 감격스럽게 보셨고 영화도 같이 지켜보다 갔고 그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했어요. 한국의 관객들이 외국의 것만 그러지 말고 한국의 독립예술 영화들을 많이 사랑해줘서 계속 순환해서 생산될 수 있게 많이 도와달라고 그걸 유언으로 하시고 병원에 가서 주무시다가 하셨죠. 그래서 이승우 감독한테 선물을 줬다기보다 우리한테 남긴 유산이 훨씬 커요. 어려운 중에도 늘 도전했던 것들 그리고 늘 약자로서 살았던 것들을 부수고 나갈 수 있게 해줬던 것들 그리고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들 창작의 새로운 길들 한국이든 외국이든 가리지 않고 이승우 감독이 다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고 선물이죠. 성규 형, 하늘나라에서 참 묘하네. 성규 형, 잘 지내지요? 니만은 관객들하고 잘 만났어요.
형이 옆에 있었으면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아주 난리가 났을 거라고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도 그래요. 형이 참 같이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마는 제가 만들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형이 만들었고 우리 동료들이 다 같이 만든 것 같아요. 형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마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형이 열어줬던 그 길들 혹은 그런 정신들을 다들 잘 살려서 가보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고마워요.